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컴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이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2장입니다. 클라인의 이론을 컴버그가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죠. 그 이론 중에서 초기 자아와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인은요, 자아와 원본능의 공동 모체로부터 이렇게 발생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쾌락 원칙에 지배를 받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지요. 금지가 들어오지요. 똥 아무 때나 싸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지가 들어오면서 이 현실에 내가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다루려는 이 노력 때문에 이렇게 정신의 세계가 발달하고 이렇게 자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클라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 역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자아의 기본 기능은요, 불안을 경험해내야 되죠. 그리고 또 방어하는 기제, 이 불안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죠. 방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또 기제가 있습니다. 내사하고 투사하는 과정도 방어 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관계를 해내야 되지요. 엄마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통합하고 종합하면서 내 심리 기제를 발달시키고 정신 기제를 발달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자아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초기 자아 중에서도 그런 방어 기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 처음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이 환경이 항상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경험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불안은 죽음 본능의 표출에 대한 자아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은 엄마 몸에서 태어나는 그 탄생의 순간과 더불어 우리 인간에게는 숙명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신체적인 욕구가 있지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는데 엄마가 이걸 제대로 잘 맞춰주지는 못하고 양육에 실패를 하게 되면 내 욕구가 좌절하게 되면 불안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엄마하고 분리되는 과정, 분리되는 과정에서 불안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음과 나쁨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아이들은 다루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분리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이 강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안은요, 박해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되고요. 나중에는 내재화된 나쁜 대상의 형태로 공격성이 다시 내사됨으로써 외부와 내부의 박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박해 불안이 온 거예요. 나쁜 대상을 내가 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나쁜 대상이 또다시 그 나를 공격할 거라는 거. 이게 다시 내사가 되죠. 그러면서 이 외부나 내부나 나에게는 지금 박해자가 많죠. 이 박해자에 대한 두려움, 이 불안이 나중엔 두려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박해 불안이나 편집적인 두려움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심리 발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강기적인 불안이 옵니다. 이건 뭐냐면 먹히는 것, 엄마한테 잡아 먹히는 거에 대한 구강기적 두려움이 막 나타나지요. 자, 이거 우리 아이들 놀이치료에 상어한테 잡히고 공룡한테 잡히고 귀신한테 잡아 먹히는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를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먹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구강기적 두려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문기가 되면 통제당하는 거나 오염되는 것에 대한 학문기적인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엄마가 아무 때나 똥 싸면 안 돼, 오줌 싸면 안 돼 이러면서 첫 번째 금지가 오면서 아이를 통제하잖아요. 이때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서 이게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이때 이제 내가 엄마한테 통제당하는 거에 대한 거, 더러운 것이 나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 학문기적인 두려움이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초기의 내용은 나중에는 오이디푸스적인 거세 불안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불안이 조금씩 구강기적, 학문기적,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적인 거세 불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은요. 특히 클라인은 엄마를 굉장히 강조하죠. 특히 어머니의 신체 내용에 대한 공격적인 소망과 환상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의 몸을 내가 파괴하고 싶은 그런 공격적인 소망과 환상을 이렇게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원시적인 박해 불안. 이게 내 안에 엄마를 공격하고 싶은, 엄마의 몸을 공격하고 싶은 이런 공격성이 있죠. 이런 소망과 환상이 있으면 불안하니까 이걸 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투사를 하면 그 엄마가 나를 박해할 거라는 거. 엄마라는 환경이 나를 박해하고 죽일 거라는 이 박해 불안이 오죠. 이 원시적인 박해 불안은 나중에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 이게 이제 고착이 되어지면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적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박해망상의 기초가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외부 사람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라는 이 박해망상을 그대로 신념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인도 하게 되고 아주
법으로 금지한 공격성을 막 표현하게도 되죠. 이 정신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박해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거 나타나는데 이게 가장 초기에 이 원시적인 박해 불안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원시적인 박해 불안은 나중에 클라인이 계속 이론으로 전개해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좋음을 더 많이 경험해낼 때 시간 속에서 인지적인 기능들이 아이들이 올라가고 좋음을 많이 경험해낼 때 이 박해 불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6개월 이전에 1년 이전에 아이들한테서 충분히 좋은 질 좋은 양육을 해줘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이게 박해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여기 편집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클라인은 타고난 요인에 따라서 아이들 기질, 그 타고난 요인에 따라서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엄마 품에서 자라났지만은 어떤 아이는 불안을 잘 견딥니다. 기질적으로.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쌍둥이도 틀리는 거거든요. 타고난 그런 기질에 따라서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박해 공포가 원시적인 또 초자, 박해적인 초자의 그런 불안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초자. 정말 무서운 초자죠. 나를 이렇게 과학적인 초자가 잡히게 되면은 굉장히 나를 박해하죠. 아주 그 틀에 맞춰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나를 무섭게 공격하는 초자. 조금만 실수해도 나를 공격하는 이 원시적인 과학적인 초자 불안의 이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클라인은 이 초자가 오이디푸스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초기부터 과학적인 초자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인은 또 다시 좀 더 살펴보면 클라인은 내사와 투사는 자아의 방어작용일 뿐만 아니라 또 자아의 성숙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인 정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투사는 좋은 것만 나쁜 것만 투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투사합니다. 이런 것들 투사와 내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투사하고 또다시 내사하지요. 이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성이 성숙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사와 방어 기제는 분열과 함께 불안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제지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우고 아이의 자아가 이걸 잘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다 바깥으로 공격성을 투사하고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방어 기제인데 자, 내사와 투사는 자아를 통합시킵니다. 자꾸 이렇게 내사와 투사 과정을 반복하면서 좋은과 나쁨을 통합시키는 그런 좋은 기능도 하고요. 또 죽은 본능, 나쁜 것들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촉진을 시킵니다. 자, 투사에는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긴장 상태, 불안한 상태, 고통스러운 외부 자극, 이런 건 투사하지요. 이게 투사하면 외부 세상이 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편집증적인 두려움이 발생하죠. 이렇게 될 때 참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상태, 유쾌한 상태도 투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사가 되어질 때 외부 세상을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좋음을 투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좋음의 관계에 토대가 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감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경험이 내사됨으로써 좋은 엄마하고 나하고 경험했던 신뢰감이 다시 또 내 안으로 내사되죠. 이렇게 형성된 좋은 내적 대상은요, 자아 성숙에 양가 감정을 통합하고 자아 성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토대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봤을 때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바깥의 세상도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 좋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토대가 되고요. 이 좋음이 많이 내 안에 내사되고 투사되어질 때 인간의 정신세계가 발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쁨이 너무 강한 것들을 중화시키는 기능들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좋음을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성격 발달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 경험이 내사됨으로써 이렇게 형성된 좋은 내적 대상, 내 안에 좋음이 들어왔지요. 이것은 자아 성숙에 필요한 토대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은 반면에 투사되어지죠. 나쁜 외부 대상은 내적 박해자로 또 재내사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귀신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내적 박해자가 결국은 뭐냐면 초기 초자. 과학적인 초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과학적인 초자가 돼서 내 마음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완벽주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실수에도 나를 처벌하는 것들 이런 내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죠. 이게 과학적인 초자가 이때 구성되어진다고
클라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달 단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좋거나 나쁜 외적 및 내적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내서와 투세의 정신 기제, 방어 기제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아이가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공격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표현하는 내사와 투사의 과정이 우리 아이들 정신성을 성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고 이렇게 클라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열을 또 잠깐 살펴보면요. 대상을 이상적인 것, 전적인 선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걸로 지각하거나 또 반면에 박해적인 것, 전적인 악으로 이렇게 지각하는 경향은 분열이라는 초기 방어 기제의 역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전적으로 좋거나 전적으로 나쁘거나 이상화시키거나 전적으로 악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선과 악으로 두 가지 종류로 딱 나누어지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거를 하는 것도 좋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쁨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열시켜 버렸던 거죠. 내면에 억압시켜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음을 견디기 위해서, 좋음을 가지고 이걸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를 초기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열은 대상과 관련된 좋거나 나쁜 경험, 지각, 감정 등을 적극적으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자, 이게 여기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역동은 우리 페어베인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좋음과 나쁨으로 분열시키는 방어 기제, 좋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것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달 단계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우울적 자리로 넘어가죠. 우울적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분열 기제가 이제 감소가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이제 인지적인 기능도 올라가고 좋음을 엄마하고 많이 경험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분열 기제를 덜 쓰지요. 안 쓰게 되겠지요.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서서히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통합하게 되면서 전체 대상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발달이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초기 이 자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사, 투사, 그 다음에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를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정신성이, 우리의 심리 기제가 발달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 클라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